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같은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단백질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하면 늘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더 답답해 하시죠. 검사에선 멀쩡한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단백질 보충제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영양제도 챙기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그런데 어느 의학 박사님이 20년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안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의학 박사님의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단백질을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하는 3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의학 박사님은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모습을 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 손에는 단백질 보충제 통을 들고 계셨어요. 박사님, 이거 비싼 거예요. 한 통에 8만 원이나 하는데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의학 박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요. 식사는요? 밥은 잘 못 먹어요. 속이 더부룩해서요. 바로 이겁니다. 이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단백질이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 덩어리가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80% 가까이 흡수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달되는 실제 단백질 양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의학 박사님은 이걸 단백질 전달 실패라고 부릅니다. 입으로는 들어갔지만 근육까지는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된 것과 같죠.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위산뿐만 아니라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키모트립신 같은 효소들이 감소하면서 단백질 소화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힘을 쓰는 용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종합 에너지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이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단백질 부족의 4가지 신호. 의학 박사님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신호들입니다. 첫째,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엔 5분이면 갈 거리가 이제는 10분이 걸립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어서 다리 힘이 약해진 겁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걸리면 2주 넘게 낫지 않습니다. 근육이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는데 근육이 줄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셋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작은 상처도 오래 갑니다. 콜라겐 합성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만성 피로를 느낍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근육이 에너지 대사의 중심인데 근육이 줄면 에너지 생산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근육 감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의학 박사님은 환자분들께 걷는 속도를 체크하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인은 보통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1.5g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이신 분은 하루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하루 12개입니다. 현실적으로 계란 12개를 매일 드실 수 있나요? 고기, 생선을 충분히 드실 수 있나요?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흡수가 안 되면 보충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학 박사님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100g을 먹어도 30g만 흡수되면 30g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50g을 먹어도 45g이 흡수되면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님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임상 경험 끝에 3가지 식품을 발견했습니다. 건새우는 작은 새우를 말린 것입니다. 흔하고 저렴하고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건새우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칼슘, 아연이 농축됩니다. 100g당 단백질이 5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일반 고기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연입니다. 아연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필수적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새우에는 칼슘도 매우 많습니다.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한 미네랄이고 뼈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의학 박사님이 진료한 69세 이성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낮았습니다. 의학 박사님은 이분께 건새우 무침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개월 후 이분은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박사님, 계단을 올라도 숨이 안 차요.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15%나 늘었습니다.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건새우는 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무침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의학 박사님은 시금치와 함께 무치는 걸 추천합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황태는 명태를 자연 동결건조시킨 것입니다. 의학 박사님은 황태를 소화되는 단백질의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황태는 자연 동결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립니다. 마치 미리 분해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도 소화가 잘 됩니다.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보다 4배나 많습니다. 100g당 약 8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율은 훨씬 좋습니다. 황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은 거의 없어서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기력이 없어서 오셨습니다. 의학 박사님은 이분께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이분은 놀라워하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황태의 단백질이 아침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하루 에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황태는 국으로 끓이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무와 함께 끓이면 무의 소화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로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 박사님은 황태죽도 추천합니다. 쌀과 함께 끓이면 소화가 더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의학 박사님은 검은 콩을 혈관을 열어주는 단백질 운반자라고 부릅니다.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단백질이 근육세포에 더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못 갑니다. 검은 콩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은 100g당 약 3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3배, 일반 콩보다도 높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이 적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학 박사님은 이분께 매일 검은 콩밥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개월 후 이분의 혈압이 안정되었고 다리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시장도 혼자 다녀와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개선하고 단백질이 근육을 회복시킨 결과였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섞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으면 됩니다. 검은 콩 두유도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하루 단백질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음식은 조합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흡수가 떨어지고 평범한 음식도 잘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는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높여줍니다. 황태와 무는 무의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은 들기름의 오메가3가 검은 콩의 항염 효과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두부와 시금치는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짠 콩조림 나트륨이 과하면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식후 바로 커피는 커피의 탄닌이 단백질 흡수를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식후 최소 3-4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 박사님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이 식단을 권합니다. 2주만 따라 하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주차 소화 회복 및 기초 체력 올리기. 아침은 황태국, 이유는 위 부담 없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검은 콩밥, 혈관을 개선하고 오후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저녁은 건새우 무침, 고농축 단백질과 아연을 충전합니다. 2주차 근육 합성 가속화. 아침은 황태죽, 소화가 더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점심은 검은 콩, 두유 또는 검은 콩 비율 증가, 단백질 섭취를 늘립니다. 저녁은 건새우전 들기름, 항염 효과와 함께 단백질을 최대로 흡수합니다.
14일 변화 포인트. 의학 박사님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걸 봤습니다. 5일차 속이 가벼워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7일차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10일차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회복되면서 보행이 개선됩니다. 14일차 숙면 아침 몸이 가벼워집니다. 에너지 대사가 개선되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2주 식단으로 몸이 달라집니다. 3주차부터는 근력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 식품들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90g을 몰아서 먹으면 대부분 배출됩니다. 반드시 세 끼로 나누어 드세요. 아침 30g, 점심 30g, 저녁 30g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식후 3-40분은 커피를 피하세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식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40분 후에 드세요. 세 번째, 최소 2주, 가능하면 8주를 적용하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시작하면 처음 12주는 소화 시스템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3주차부터 근육 합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주를 지속하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의학 박사님은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한 탓입니다.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콩, 이 세 가지 식품만 꾸준히 드셔도 피곤함, 보행 속도, 기력 저하가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님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기 전에 먼저 밥상을 바꿔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 먹어온 이 식품들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드실 때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세 끼에 나눠서 드세요. 식후 커피는 30분 후에 드세요. 최소 2주, 가능하면 8주를 지속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의학 박사님은 지금도 진료실에서 이 식단으로 회복하신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실천해 보신 변화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없이 근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과 근육량 자가 측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